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아치 랭스의 보존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로 트랜스페렌탈 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용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치 랭스를 보존하는 경우, 또한 공간을 우리는 유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간을 다시 얻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 이와 같이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치 랭스 프리저베이션, 이와 같은 아치 랭스를 보존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발치가 된 증례에 있어서는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스페이스를 우리는 유지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와 같이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을 다시 얻을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두 증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견치, 제1소고치, 제2소고치가 교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에 있어서는 제2유구치가 남아있고 제2소구치가 교환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때 이제 고민이 되죠. 이때 이런 제2유구치 공간을 이용을 할 건가 말 건가. 맥나마라는 일반적으로 그는 상악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90% 이상의 환자에서 상악에는 제2유구치가 탈락하기 전에 TPA를 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악에 있어서 만약에 리웨이 스페이스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악에 링거라치를 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양 사람들인 경우에는 코가 뾰족하고 비발치 증례가 많아요. 그런데 동양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악의 전치부에 총생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제2유구치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유구치 밑에 나오는 제2소구치는 치아가 유치보다 조그매요. 만약에 전방부에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증례를 보겠습니다. 이 증례는 이미 다 갈았어요. 교환을 다 했습니다. 교환을 다 했는데 지금 하악의 제2대구치가 맹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 비발치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전치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비심리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의 6번을 좌우측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죠. 원심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하악의 제2대구치가 매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악의 제2대구치가 맹출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악의 제2대구치가 맹출한 다음에 후방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2대구치를 후방으로 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증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구치 발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색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2유구치 공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얼굴 모습과 그 다음에 전치 위치에서 치아를 필 수가 있게 돼요.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치 랭스. 이와 같이 상악의 중절치의 컨택 포인트에서 상악의 6번의 제2유구치의 디지털 서피스 또는 상악의 견치간 이러한 최단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치 위두스 제2유구치 간의 거리 또는 제1대구치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치 페리미터 인접치아 사이의 컨택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아치 페리미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혼합치열기에 이와 같이 3번, 4번, 5번이 교환을 하면서 아치 랭스는 이와 같이 10살에서 14살, 그리고 제2대구치가 맹출하기 전까지 혼합치열기 이 시기에 2 내지 3mm 감소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와 같이 유치가 빠지게 되고 영구치가 나오게 되면서 전치는 약간 뒤로 가고 구치가 더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때 또한 아치 페리미터도 하악에서는 3.5mm, 그 다음에
남자에서는 3.5mm, 여자에서는 4.5mm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이 하악인 경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아치 랭스 자체가 견치가 교환하는 시기에까지는 증가를 하게 돼요.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악의 유견치가 이와 같이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놔두게 되고 저절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웨이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C번, D번, 2번의 치관의 합비,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의 치관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상악에서는 기본적으로 1.0mm, 하악에서는 1.7mm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좌우측을 같이 하게 되면 몇 mm가 될 거예요? 하악에서는 3.4mm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한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거는 이와 같이 제1 유구치, 제2 유구치는 소구치보다 크게 됩니다. 그런데 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 견치가 유견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악의 견치가 나와 있는데 총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D번, 2번의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비발치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을 교환한 다음에 우리 공간을 보게 되면은 하악의 제2 유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악의 제2 소구치보다 2mm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악의 제2 유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 소구치보다 1.5mm 크게 돼요. 그 다음에 하악의 제1 유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제1 소구치보다 0.5mm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편측당 2.5mm. 그래서 하악의 견치가 맹출했는데 하악 전방부의 총생이 한 4 내지 5mm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공간을 우리는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혼합 치열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아치 랭스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후속 영구치가 잘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치부 총생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이때는 우리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다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헬만 덴탈에이지, 치열이 발육하면서 단계를 이와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A가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는 attainment, 그래서 맹출이 다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C인 경우에 있어서는 commencement, 맹출이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2A, A니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유치열기가 완성된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5 내지 7세경에 이와 같이 전치와 그 다음에 제1대구치가 맹출을 시작을 하겠죠. 시작하는 시기니까 C가 들어갑니다. 2C가 돼요. 그 다음에 3A 단계가 되겠죠. 3A는 완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구 전치와 그 다음에 제1대구치가 맹출이 완료된 시기가 돼요. 그 다음에 3C는 이와 같이 새로운 게 또 맹출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맹출하는 거는 제2대구치의 맹출이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3B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3B는 헬만 덴탈에이지 3B는 측방치군이 교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4A는 A니까 완료가 되는 시기죠. 영구 제2대구치가 맹출이 완료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헬만 덴탈에이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치아의 발육 단계를 분류를 하고, 그래서 C는 맹출이 시작하는 시기, 그 다음에 A는 완료가 되는 시기. 그 중에서 헬만 덴탈에이지 3B는 이와 같이 C번, D번, 2번이 교환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용어가 나오게 되죠. Early Mesial Shift.
유치혈기에는 이와 같이 상하악 전치부에 스페이스를 보이게 됩니다. 스페이스를 보이게 되는 경우에 하악의 제1대구치가 맹출을 하면서 프라임 A 스페이스가 닫히게 되죠. 프라임 A 스페이스는 영장류에 있는 스페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악에서는 견치의 근심, 하악에서는 견치의 원심의 위치를 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견치 원심에 있는 공간이 이와 같이 메꿔지는 시기를 우리는 early mesial shif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유치혈의 플러시 터미널 플레인 자체가 이와 같이 1급의 관계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레이트 메지알 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레이트 메지알 시프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가 교환을 하면서 또한 상악의 제1대구치, 하악의 제1대구치가 근심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은 하악의 제2대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소구치보다 한 2mm 정도 치아가 크다. 그래서 편측당 2mm니까 4mm 정도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유치가 미리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에는 후속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총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와 같이 좌우의 수직고경의 차이가 나서 정중앙이 변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이 미리 빠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스페이스 공간을 우리는 유지를 하거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그 다음에 약간의 총생, 그 다음에 하악의 총생을 보이는 증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치 랭스 디스크레판시 총생을 우리는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이와 같이 아치 랭스를 보존을 할 건지, 그래서 상악에는 기본적으로 TPA를 사용을 하고 하악에는 링구알 아치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공간이 유치가 빠져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치 랭스 리게이닝을 하겠죠. 비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간을 유지를 하든지 또한 공간을 다시 얻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발치 증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TPA나 링구알 아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연속 발치술, 즉 다시 말해서 후속 영구치들이 잘 맹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발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발치냐 비발치냐는 우리는 유치혈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성인 모든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 성인에서 사용하는 단계가 돼요. 첫 번째로 단계에서는 심미를 봐요. 어느 때 발치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심미적으로 약간 돌출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컨버전 팩터가 작은 하이앵글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있는 이런 증례에 있어서는 소구치를 발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치 랭스를 보존할 때에는 우리는 상악의 전치부 총생이 있는지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지, 근데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부 총생 유무가 비발치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상에 있어서는 TPA보다는 링구알 아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이 환자에 보면은 약간 입이 좀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상악 전치부도 총생을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측방치군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블레이션 팩터가 155로 작아요. 하이앵글입니다. 공간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발치해서 가는 게 좋을까요? 이 환자 보겠습니다. 약간 입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전치부의 총생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컨버전 팩터는 158로 큽니다. 로앵글 케이스예요.
이런 환자는 비발치로 치료를 해야겠죠. 근데 다행히 이 환자는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전치부에 총생을 보였으면 이 환자인 경우에는 나중에도 비발치를 할 거기 때문에 하악의 링과라치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전치부 총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 랭스를 보존을 할 거냐 아닌 거냐는 간별 진단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이럴 때는 비발치 증례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공간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보더라인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발치보다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유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사용했던 장치가 낸스 홀딩 아치가 됩니다. 낸스 홀딩 아치는 기본적으로 상악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상악의 6번 부위에 밴드를 하고, 그 다음에 0.9mm 와이어에 팔라탈 아치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이트 부분에 아크릴릭 레진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 레진에 의해서, 왜냐하면 푸드 인펙션이 되고 그 다음에 팔라탈 쪽, 팔레이트 쪽에 이리테이션이 가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구강위생 관리가 편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트랜스팔레탈 아치, TPA가 되겠습니다. TPA는 기본적으로 6번에 똑같이 밴드를 하고, 그 다음에 0.9mm 와이어로 트랜스팔라탈을 지나가는 아치 와이어를 해서 사더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TPA는 이와 같이 픽스 타입이 있고 리무버블 타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픽스 타입은 이와 같이 사더를 하는 것이고, 리무버블 타입은 링괄 쪽에 웰딩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TPA를 우리는 뺐다가 꼈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TPA는 밴디드 타입이 있고 이와 같이 본디드 타입이 있게 돼요. 또한 이와 같은 TPA는 루프 방향이 이와 같이 전방을 향할 수도 있고 루프 방향이 후방을 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앵커리지를 보강을 할 때, 특히 제1소고치를 발치해서 전치를 최대로 많이 후방으로 이동을 할 때는 6번 부위에 TPA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 구치는 약간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구치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전방으로 만약에 이와 같이 루프를 주게 되면은 플레이트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방부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혀의 위치를 우리는 수정을 하고 텅 포지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루프를 앞쪽으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TPA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상악 제1대구치의 평행회전이냐 아니면은 근심회전이냐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상악의 제1대구치의 협측면은 이와 같이 평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악 제1대구치의 디스토바칼 커스프가 그 다음에 메저 링괄 커스프를 연결한 선은 반대측 견치 쪽을 일반적으로 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 우리는 메지알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제1대구치가 협측면이 평행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근심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제1대구치의 디스토바칼 커스프와 그 다음에 메저링과 커스프를 연결한 선은 후방에 위치를 할 수밖에, 견치 후방 부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TPA로 우리는 평행회전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메지알 인 로테이션 된 거를 메지알 쪽이 아웃으로 가게끔 우리는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TPA에서 이와 같이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는 좌우의 제1대구치의 협측면을 평행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의 경우에는 한쪽만 먼저 액티베이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A번과 B번처럼 메지알 로테이션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토크가 크라운이 바칼 쪽으로 이동되는 토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번과 F번처럼 원할 거예요. 협측면이 평행을 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를 위해 TPA를 잡고 C번이나 D번처럼 우리는 조절을 하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평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바칼 루트 토, 크라운 링괄 토크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밴드를 잡고 이와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먼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주 뒤에 왔을 때에는 반대쪽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TPA에서 밴드에서 협측면은 평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크라운이 바칼로 이와 같이 경사도 되어 있는 경우들은 이와 같이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TPA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디칼시피케이션이 됩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밴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약간 디칼시피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엔 충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TPA는 가능하면은 최소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6개월에 늦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내원을 해서 이 밴드를 다시 제거를 한 다음에 구강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우리는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악의 제2유구치는 2mm, 하악의 제1유구치는 0.5mm. 그래서 편측당 2.5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악에서는 제2유구치 1.5mm 공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TPA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공간을 우리는 유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의 제1대구치를 디로테이션 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앵커리지 보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의 제1대구치를 아파르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매복된 상악의 전치 및 그 다음에 견치를 트랙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저 바이트 가위교합이 있는 경우를 해결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TPA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